오늘 내용은 고려 사전류에서 흥화진 전투부터 서경성 전투까지의 기록을 발췌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미 영상으로 다루었던 내용과 전부 겹쳐요. 애초에 그걸 다룬 거니까요. 근데 앞에 건 제가 다른 자료까지 찾아서 해설을 붙인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발췌해서 읽기 쉽게 어투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록된 사실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록의 원문을 들어보시면서 드라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드라마에는 요나라 역사서인 요사의 기록과 기타 다른 기록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하니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에서 거란의 군주는 야율융서를 칭하는 것이고 왕이나 임금은 고려의 왕, 현종을 뜻하는 겁니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의 임금이 친정을 통보하다. 거란의 군주가 장군 소흥을 보내어 친히 정벌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1010년 11월 16일 거란이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 등이 성을 굳게 지키다. 거란의 군주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 천병이라 호명하며 압록강을 건너와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가 흥화진사 정성, 흥화진부사 이수와 등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1월 17일 최사위 등이 거란에 맞서 싸웠으나 거듭 패하다. 최사위가 군대를 나누어 구주 북쪽의 길로 나아가 거란과 싸웠으나 거듭 패하였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이 거듭 항복을 명하였으나 고려가 따르지 않자 진군을 시작하다. 거란의 군주가 통주성 밖에 나와있던 백성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비단옷을 하사하더니 종이로 감싼 화살을 하나 주고선 흥화진에 전달하라 하였다. 흥화진의 관료들이 화살을 감싼 종이를 펼쳐보니 거란의 군주가 전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고려의 전왕 왕송은 오래도록 거란 조정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기에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직접 강조를 잡아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쳐 죽일 것이니라. 잠시 후 거란의 군주가 또다시 직서를 화살에 묶어 흥화진 성문에 꽂아두었다. 직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흥화진의 성주와 군인 및 백성들에게 명한다. 고려의 전왕 왕송은 전대 왕들이 그러했듯 우리 거란에게 복속하여 우리 신하가 되어 변방을 지켜왔다. 허나 지금 그 왕송이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였다. 이에 짐이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나와 죄인들을 토벌하고자 하니 과거 역적의 위협에 굴복해 그들에게 가담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내 너희를 모두 용서할 것이니라. 더욱이 너희는 전왕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역사상 반역에 가담한 자들의 말로를 너희도 알 것이니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여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도록 하라. 흥화진 부사 이수화가 거란의 군주에게 표문을 올렸다. 임금을 섬기는 자라면 모름지기 지주와 절개를 굳건히 해야 하오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백성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거란의 대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란의 군주가 흥화진의 장수들에게 비단옷과 은그릇 등의 물품을 하사하며 또 다른 직서를 보냈다. 짐은 지금껏 충성스럽고 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하였고 흉악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기필코 형벌을 내렸다. 강조는 반역을 일으켜 옛 군주를 시해한 뒤 저 어린 군주를 끼고서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으니 내가 친히 죄인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지금 국경까지 나아왔느니라. 앞서 내가 직서를 반포해 너희에게 항복을 권유했으나 너희가 올린 글을 보니 스스로 복종하겠다는 얘기는 없더구나. 너희가 올린 글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화려한 문장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려 할 뿐이다. 하물며 너희는 일찍부터 역적이 반역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역당에겐 계책을 보내면서 억울하게 죽은 전왕을 위해 서륙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이수화가 또다시 표문으로 화답하였다.
신들은 이미 지난 표문에서 저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대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허나 만약 군을 물리시지 않으실 경우 저희 흥화진의 병사들은 뼈가 재로 변하고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입니다. 표문을 본 거란의 군주는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차렸기에 포위를 풀고 다시 직서를 전하였다. 20만의 병력을 이 근처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20만의 병사들로 통주까지 진격할 것이다. 거란의 군주가 군사들을 데리고 통주 방면으로 나아갔다. 1010년 11월 24일 강조가 방심하다가 거란군에게 대패하여 붙잡혔으나 끝내 저리를 꺾지 않다. 통주성에 도착한 강조는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진을 쳤다. 한 부대는 통주 서쪽에 있는 삼수체에 주둔하였고 강조도 이들과 함께 있었다. 또 한 부대는 통주 인근의 산에 진영을 만들었고 다른 한 부대는 통주성에 붙어서 진영을 만들었다. 강조가 검차를 배치하여 거란의 병사들이 침입하면 검차가 함께 공격하였으니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없었다. 거란 병사들이 계속해서 패퇴하자 강조는 마침내 적을 얕잡아 보고는 사람들을 모아 바둑을 두었는데 거란의 선봉장이었던 야율 분노가 야율 정로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조가 있던 진영을 격파하였다. 병사가 강조에게 찾아와 거란의 병사들이 진영을 뚫고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강조는 이를 믿지 않으며 말했다. 입속의 음식과 같이 적으면 좋지 않으니 많이들 들어오게 놔두라. 병사는 재차 급변을 보고하였다. 거란 병사가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조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말하였다. 정말인가? 그때 마치 목종이 뒤에 나타난 듯하더니 내 놈은 끝났다. 천별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라며 강조를 꾸짖었다. 목종을 본 강조는 무언가에 홀린 양 몽롱한 상태가 되더니 즉시 투구를 벗고 꿇어앉아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말을 미쳐 다 마치기도 전에 거란 병사들이 들이닥쳐 강조를 결박하였다. 이연운과 여러 장수들도 사로잡혔으며 또 여러 장수들이 죽임을 당했다. 거란은 강조를 담요로 돌돌 말아 싸서 싣고 가버렸다. 대장을 잃자 아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거란의 병사들은 승기를 잡고 수십리를 추격하여 3만여 급의 머리를 베었다. 버려진 식량과 갑옷, 무기들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거란의 군주가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고 묻기를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라고 하니 강조가 대답하기를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다시 너희의 신하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거란의 군주가 다시 물었으나 강조의 대답은 처음과 같았다. 이번엔 살을 찢으며 다시 물었으나 강조의 대답은 또 처음과 같았다. 거란의 군주가 이연운에게도 물어보니 이연운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저의 두 눈이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를 본 강조가 분노하여 이연운을 걷어차면서 말하였다. 내 이놈,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는가? 이때 거란 병사들이 멀리까지 고려 병사들을 추격하였는데 좌우 기군 장군 김운 등이 병사들을 완항령에 잠복시켰다가 거란의 병사들이 나타나자 모두 칼을 빼들고 튀어나와 이들을 공격하니 거란의 병사들이 조금 물러났다. 1010년 11월 날짜 미상. 거란이 거듭 항복을 권하였으나 양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다. 거란이 거짓으로 강조의 서신을 꾸며서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양규는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고려인 포로 노정과 거란 관리 마수를 통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였다. 이에 성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정과 마수를 잡아 가두고 다른 장수들과 더불어 성문을 닫아걸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2월 6일 거란군이 곽주를 점령하자 조성유와 박섬이 도망가다. 거란의 병사들이 곽주를 침입하였다. 방어사였던 조성유는 밤에 도망쳤으며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성이 마침내 함락되자 거란은 병사 6,000명을 이곳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전진하였다.
1010년 12월 8일 화주에 주둔하던 지체문으로 하여금 서경을 구원하게 하다. 거란의 병사들이 청수강에 이르르자 안북 도호부사였던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고을의 백성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다. 고려의 왕은 거란 병사들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중랑장 지체문을 보내어 화주에 주둔하며 동북을 방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강조가 삼수체에서 대패하자 지체문에게 명하여 병사들과 함께 서경을 구원하라 하였다. 이에 지체문이 군용사 최창과 더불어 진군하여 강덕진에 주둔하였다. 1010년 12월 9일 거란군이 서경의 중흥사탑을 불태우다. 거란의 병사들이 서경에 이르러 중흥사의 탑을 불태웠다. 1010년 12월 10일 지체문이 거란에 항복하려던 노이 등을 죽이고 서경을 지키다가 달아나다. 숙주가 무너졌다. 거란은 고려인 포로 노이와 거란 사람 유경을 서경으로 보내 항복을 권하였다. 그러자 부유수 원종석이 서경의 관료들과 더불어 항복하겠다는 표문을 지었다. 지체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으로 달려갔으나 서경성의 관료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최창이 분대여사 조자기를 불러 물었다. 전하께서 서경을 구원하라 하시기에 이리 급히 군사들과 함께 달려왔거늘 어찌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인가? 조자기는 거란 사람이 항복을 권유한 일을 상세히 아뢰고는 마침내 성문을 열어주었다. 최창이 원종석에게 찾아가 거란 사람을 잡아가두고 성을 굳게 지키라고 일갈했으나 원종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최창은 은밀히 지체문과 의논한 후 병사들을 성의 북쪽으로 보내어 장복시켰다. 얼마 후 거란 사람이 거란의 진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문을 나오자 지체문의 병사들이 급습하여 그를 죽이고 항복문서를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성 안에는 지체문을 의심하고 나라를 배신하여 거란에 항복하려는 자들이 많았기에 지체문은 순순히 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쳤다. 얼마 후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성에 이르르자 지체문은 이들과 합세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현종은 강조의 대군이 대패하고 여러 성들이 모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거란의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조회할 것을 정하였다. 표문을 받은 거란의 군주는 이를 허락하였으며 이후로 노략질을 금지시켰다. 또한 마보우를 개성유수로 삼고 을름에게 기병 1000명을 내주어 개경까지 마보우를 보위하게 하였다. 거란의 군주가 한기에게 돌격기병 200을 내주어 서경성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서경성에 도착한 한기는 서경의 관료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어제 유경과 노이를 보내어 너희에게 항복을 권하셨는데 어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것인가? 폐하의 명을 거역할 게 아니라면 어서 나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탁사정은 지체문과 상의한 다음 날랭 기병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고 돌격하게 하였다. 이들이 한기 등 100여 명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두 사로잡았으니 한 사람도 돌아간 자가 없었다. 또한 탁사정이 지체문을 출격시켜 을름군을 습격하게 하니 을름과 마보우가 패하여 달아났다. 연이은 승리에 성안의 민심이 차츰 안정되었다. 거란의 군주는 또다시 을름을 보내어 서경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성 밖을 순찰하던 병졸이 적병이 다가와 진을 치는 것을 보고는 지체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지체문은 곧장 탁사정에게 달려가 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더불어 병사 9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적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거란 병사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으나 전투 중에 법원이 전사하였다. 다음날 지체문이 다시 나가 싸우자 거란의 병사들은 또다시 패배하여 달아났다. 성 안의 장사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 이 광경을 바라보더니 앞다투어 성 밖으로 뛰쳐나와 적을 추격하였다. 추격대가 마탄에 이르르자 갑자기 거란이 군대를 돌려 그들을 격파하였다. 거란은 그대로 진격해 성을 포위하였으며 거란의 군주는 성의 서쪽 사원에 주둔하였다. 소식을 들은 탁사정은 두려워 떨며 장군 대도수를 부르더니 그대가 동문으로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앞뒤로 공격한다면 분명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자신은 휘하의 병사들과 함께 밤에 달아나 버렸다. 대도수는 성을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거란의 대군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결국 부대를 이끌고 거란에 항복하였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모두 흩어지자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통군 녹사 조원과 애수진장 강민첨이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을 하던 중 이내 함께 신사에 기도를 올리고 점을 쳤는데 길조를 얻었다. 이에 무리가 조원을 추대하여 병마사로 삼고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여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010년 12월 16일 양규가 통주와 곽주를 수복하고 거라는 서경 공략에 실패하다. 양규가 흥화진에서 병사 700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 통주에 이르러 병사 1000명을 더 얻었다. 양규는 곽주로 쳐들어가 거란 병사들을 공격하여 모두 목을 베곤 후 곽주성 안에 있던 백성 7천여 명을 구해 이들을 통주로 옮겼다. 이날에 거란의 군주가 서경을 공격하였으나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자 포위를 풀고 군을 돌렸다.